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3년도 10월 22일입니다. 오늘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상사 이원포입니다. 네, 대표님. 예. 이제 쌀쌀한 가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 네, 요즘 그 화물차 시세가 어떤가요? 예, 소형차만 조금 내렸거든요. 다른 차종은 다 전주와 동일한데 소형차만 50만 원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추석 세고 나서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좀 안 맞는 거죠. 네네. 파는 사람이 많고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일시적인 현상인데 가격대가 한 50만 원 정도 빠졌어요. 예. 그러면 화물차 시세 좀 구체적으로 쭉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를 개인 소형이라고 그러는데 전주에 2,900에 거래되던 게 50만 원 정도가 빠져가지고 2,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중형, 개인 중형은 1.5톤 이상 16톤까지를 개인 중형이라고 그러는데 전주와 동일하게 2,75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대형, 개인 대형도 전주와 동일하게 3,500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25돈, 개인 25돈도 3,600만 원에 전주와 동일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25돈, 일반 25돈은 3,800만 원, 출애라는 6,500만 원, 일반 5톤은 3,300만 원, 일반 11톤은 3,600만 원, 덤프 5돈은 3,8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왜 개인 소형이 좀 내렸나요? 개인 소형은 물량이 너무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명절 세고 나서 관망하시던 분들이 한동안 올랐었잖아요. 네네. 사시던 분들이 주춤해주고 파는 분들이 이제 넘쳐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50만 원 정도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거예요. 어차피 찬바람 불고 물동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다시 오를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개인 소형 번호판은 시장에 공급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많이 나왔어요, 매물이. 예. 그 팔려는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내놓는 거죠? 명절이나 세고 관망하다가 팔려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명절 세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헐라도 마음을 먹었던 분들도 아니다 싶었는지 다시 또 파는 추세로 다시 돌아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시려는 분들은 계속 꾸준한 건가요? 사시는 분들도 좀 주춤해졌어요. 전주에는 주당 10대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이번 주에는 6대, 7대. 그러니까 한 30% 정도 줄은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개인 소형의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습니까? 개인 소형의 장기적인 전망은 내림세는 어느 정도 안정될 것 같고 오름세로 다시 돌아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 말까지는 거의 3천만 원 선대까지는 다시 회복될 거예요. 예. 여기서 그러면 화물차 신차 소식 좀 전해 주십시오. 화물차 신차는 지금도 전에 주문한 차량에 대해서 내연기관차가 한 대씩 나오는 그 이외에는 별다른 소식이었고 아마 정상적으로 출시되는 것은 전기차나 LPG차. 전기차는 지금도 재고가 있어요. 재고가 있어서 신청하면 바로바로 되는데 LPG차가 좀 생산이 더딘 거죠. LPG차도 내년 4월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예. 제조사에서 그 화물차 생산 일정 같은 걸 좀 알려주진 않나요? 영업사원들도 몰라요. 영업사원들도 모르고 우리도 매스컴이나 일반 그쪽 계통 계신 분을 통해서 서로 상대 대화를 하다 보면서 거기서 정보가 나와서 우리도 좀 알고 있는 거지 정확한 정보가 흘러나오질 않아요. 예. 한동안 뭐 한참 활성화됐던 전기차가 왜 요즘은 좀 남아도는 겁니까? 전기차는 채산성이 일단 안 맞는 거예요. 전기차는 택배는 맞죠. 택배는 동네를 돌아다니잖아요.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장거리를 안 가니까 한 번 아침에 충전을 시키면 저녁까지 쓸 수 있는데 일반 영업용 차량들은 쉽게 말해서 여기서 대전을 간다면 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왕복이 안 되고 겨울 같은 데는 또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니까 배터리가 완충을 했을 때 100% 충전되는 게 아니고 80% 정도 충전을 해요. 근데 거기 겨울 같은 경우는 거기서 또 20%가 빠진다고 봐요. 그러면 60% 충전된 거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용량이 못 맞춰주는 거죠. 예. 또 여기서 카카오 화물차 시장 진입 소식 좀 알려주십시오. 카카오가 먼저 선발업체로서 지금 제일 많이
기사분들을 모집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거의 2만 명 선에 육박했는데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상적으로 출범을 해야 돼서 시기를 조정하는데 확 해서 터트려서 나오는 게 아니고 카카오 콜택시 마냥 점차적으로 이렇게 잠식해서 들어올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다른 지금 업체들도 다 준비해서 그 비슷한 시점에 나올 거예요. 네. 예, 예. 카카오가 이번에 이렇게 화물차 시장에 진입한 게 아니고 과거에도 한번 시도를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시도했다가 한번 실패했죠. 네. 시도했다가 반응들이 적고 그때는 인프라가 덜 구축된 거지. 네네. 근데 지금은 인프라를 카카오 택시로 해서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모반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예. 여기서 또 정부 발표 소식 한번 전해 주십시오. 화물차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10월 말이 이제 거의 다 돌아오자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다는 게 없고, 제가 건교부 사이트에 들어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기존의 법인 업체들로도 같이 통화를 하고 자꾸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지입사들, 물류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번호판 장사를 했잖아요. 네네. 지금 또 슬그머니 그 장사를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어느 정도 소량의 금액을 받고 지금도 또 수수료 병문을 받고 또 임대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예, 예. 이 지입제 있잖아요. 예, 예. 지입제에 대한 일부 또 사람들이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지입제가 계속 문제되는 이유는 뭔가요? 허위 과장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죠. 지입제는 정상적으로 금액을 주고 기사분들한테 오다를 주고 일을 시키면 괜찮은데 허위 광고를 하는 거예요. 금액이 맞지도 않는 거 넣게 가격을 측정해서 완제라는 문구에 많이 현혹되는 거예요. 완제 700, 완제 800이면 기사분들의 그보다 더 수익률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보장해준다는 거잖아요. 기름값 태우고 보험료 채우고 다 해서 손에 700만 원, 800만 원을 쥐어드린다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자꾸 넘어가는데 그렇게 좋은 일자리는 없는데 소비자분들을 너무나 현혹을 많이 시키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죠. 예, 예. 근데 업체에서 화물 기사님들을 직고용하면 어때요? 직고용하게 되면은 일단은 4대 보험을 적용해 줘야 되잖아요. 네. 4대 보험을 적용해서 월급 형식으로 돈이 나가게 되면은 물류비가 안 맞는 거죠, 이분들도. 네. 그래서 기존에 차 가지고 들어와서 일자리 값을 받고 이제 내준 건 지입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예, 예. 근데 지입제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개선해주면 좋겠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있을까요? 일단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가 상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생이 안 돼요. 쉽게 말해 큰 기업체에서 오다를 나갔을 때 기사 개개인한테 오다를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주선업체가 들어가 있다고. 주선업체가 들어가서 주선업체에서 중간 마진을 보고 기사들한테 오다를 주니까 기사들한테는 마진율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큰 거예요. 그걸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일반 기업체에서도 기사 개인 하나하나 상대하는 것보다 주선업체 하나 상대해서 주선업체에서 나가는 걸 원하지 개인 상대하면 힘들잖아요. 일단은 인원도 많고. 그 과정을 좀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시스템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리고 대표님,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 스타렉스에다가 영업용 번호판 노란 걸 달고 예, 예. 택배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예. 이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택배 시장은 전에는 내연기관차 가지고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내연기관차는 대폐차가 안 돼요. 네네. 쉽게 말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차를 폐하고 노후돼 있으니까 바꾸고 새 차로 바꿨을 때는 무조건 전기차로 가야 돼요. 근데 전기차로 가면은 스타렉스로 하나 전기차 탑차로 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좀 그렇죠. 네. 예, 예. 또 개인 소형 시장은 그런 택배 같은 걸 하면은 전망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개인 소형 시장은 무궁무진하죠. 지금은 다 집에 앉아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물건을 받아서 식사도 지금은 그렇게 되잖아요. 일반 업체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 아침 출근 전에 모든 게 와서 도착해서 식사도 그걸 먹고 출근을 하잖아요. 네네. 지금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그리고 자기가 어느 시간대도 물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몇 시에 물건을 받고 싶다 하면 그 시간에 딱 갖다 주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발달되고 있다고요. 소형 시장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면 스타렉스에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은 월 수입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반 콜 시스템이나 똑같이 보면 돼요. 택배로 보지 말고 스타렉스하고 영업용 노란 번호판을 달았다 해서 택배하는 게 아니고 일반 물류 배송 온다는 그 개념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지금 그 나보나 다마스 짐 실어 날리는 거나 스타렉스로 실어 날리는 거나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고. 예. 그러면 그런 일자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일자리는 보통 주선사, 그러니까 속칭 말하면 주차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사들이 얘기하는 말이 주차장에게 소속돼서 일정의 오다를 받아서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럼 스타렉스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택배하는 것도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택배라는 것은 문턱에서 문턱까지를 날려주는 게 택배예요. 근데 스타렉스로 택배하게 되면은 빨리 긴급히는 갈 수 있을 망정 물건을 많이 못 실어요. 물건을 많이 못 실기 때문에 택배는 개수뛰기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차에 200곳, 300곳의 오다를 가지고 가서 배송하는 거지 스타렉스는 200곳, 300곳 물건을 못 실잖아요. 그래서 택배로는 맞지 않는 거죠. 1톤 탑차가 그래서 거의 택배 시장에는 1톤 탑차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배자로 해서 스타렉스 배자 번호 붙여가지고 운행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예. 아니 배자 번호판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배자 번호판은 무료로 주는 건가요? 배자 번호판은 일정한 물동량만 있으면은 주기적으로 지자체에서 줘요. 지금도. 예. 대신에 그거는 이렇게 뭐 매매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매매는 안 되고 본인이 사업을 종료했을 때는 이제 반납이 되는 거죠. 예. 그럼 그걸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한 물동량이 있어야 되죠. 내가 무슨 물건을 실어 날려서 오다가 있어야 되죠. 그 오다 물동량에 의해서 배자 번호를 받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돼야 되고 일단은. 그럼 개인도 신청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은 지금은 신청을 거의 안 받고 거의 다 운수회사, 큰 운수회사에서 그걸 몰아뛰기로 받는 거죠. 몰아뛰기로 받아갖고 20대, 30대 이렇게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지금은. 예. 대표님 그러면 이번 주하고 저번 주 화물차 거래량 좀 알려주세요. 저번 주에는 그래도 활발했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좀 주춤해졌거든요. 주춤해져서 한 전주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 예. 그럼 다음 주 화물차 시세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분간은 소형 같은 경우는 2,850선에 이달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달 되면 다시 소폭 상승세로 돌아설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분은 학교 수학 선생님이에요. 수학 선생님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를 하셨더라고. 직업을 수학 선생님을 관두고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하시고 그분이 취미가 굉장히 다양하시더라고. 서예 쪽에도 관심이 많고 수석에도 제 사무실에도 수석이 몇 개 있잖아요. 수석을 보시더만 그 수석에 대해서도 아주 박학다식하더라고. 그리고 한자에 대해서 굉장히 박학다식하신 분이더라고. 그분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화물차를 하게 돼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처음에 이제 나보를 계약을 하셨어요. 나보를 계약하셔서 수원 쪽에서 저희가 인천 쪽에는 차가 없어서 수원 쪽에서 차를 매입해왔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계약금을 100만 원을 받았는데, 제 이제 직감이죠. 직감인데 이분이 적응을 못 하실 것 같더라고. 근데 상대방은 이제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저쪽에도 그 일정 금액을 건네줘야 돼. 계약이 성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계약금 100만 원을 다 안 걸고 상대 쪽에 50만 원만 보냈어요. 아이나 다를까 하고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나는 나보다 다마스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사장님 그 없던 걸로 이걸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근데 마침 차가 들어와서 그걸로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0만 원 다 줬으면 안 낸다고 뭐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고.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우리도 받아서 상대방한테 건네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다행히 내가 사장님이 좀 흔들릴 것 같아서 계약금을 내가 50만 원밖에 그래서 안 걸었으니까 50만 원은 있으니까 50만 원은 빼고 다시 진행을 해드릴게요 해서 다마스로 해서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50만 원 손해네요. 그래도 손해죠. 그런데 이분은 또 본인이 원하는 차종을 싸게 사셨어요. 쉽게 말해 상사에 자가용으로 돼 있는 차를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은 상사에다 매도비라는 걸 줘요.
보관관리비, 지금은 보관관리비라고 하는데 그게 44만 원이에요. 44만 원에 보험료 뭐 이런 거 다 주게 되면 한 6, 70만 원이 플러스가 되는데, 다마스 영업용 차량 붙어 있는 거고, 키로수도 적은 게 들어가지고, 그걸로 들을 생각을 세이브는 된 거죠. 예, 예. 아, 그분은 왜 차종을 바꾸신 거예요? 주위에서 나보고 짐이 많다고 해서 이제 시켰는데, 선탑을 했어요, 이분도. 이분은 처음부터 와 오셔서 그랬어요. 자기는 잘 모르니까 선탑을 무조건 3일을 시켜달라. 그러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선탑을 3일을 하셨는데, 선탑 하시는 분이 벤 종류 갖고 일을 하시잖아요. 이제 합짐을 계속 실는 걸 보시고, 나보는 거의 합짐이 없어요. 나보 차량을 불렀을 때는 나보에 꽉 찬다고. 근데 다마스를 불렀을 때는 박스짐 몇 개 해서 이렇게 해서 합짐이 가능하니까 그분이 수학 선생님이니까 그건 빨리 캐치가 됐더라고. 그래서 사장님, 나 다마스로 할래요. 그래서 다마스로 바꿔드렸어요. 예, 예. 뭐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그리고 화물차를, 다마스, 이분도 다마스예요. 다마스를 하시다가 이분이 3년 1개월 됐어요. 3년 1개월 돼가지고 이제 개인 택시로 바꾸시는 분이야. 개인 택시로 바꾸시는 분인데 다마스 남발을 팔고, 개인 택시 이제 계약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분은 화물차 할 때, 화물차 이제 조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용달협회에 가입을 하는 거야. 취업신고를. 그리고 구청에서 반려가 됐어요. 이 사람 경력을 인정 못 해주겠다 해서 반려가 됐는데, 구청 담당자들이 거의 6개월이면 바뀌어요. 바뀌니까 업무를 너무 모르는 거야. 업무를 모르니까 조합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지, 이거 강요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주사님, 내가 이 업을 30년 이상 하고 있는데 화물 조합에 가입이 안 됐다고 해서 개인 택시를 못 산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고 그러면은 몇 주 매달 그 규칙에 의해서 안 된다는 거를 저한테 제시하세요. 그러니까 어버버 하더라고. 그러면 본인이 모르면은 다른 구청 담당자들 있잖아요. 다른 구청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서 답을 달라고 하니까 1시간 돼서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 자기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업자 사실 증명서만 한 거 첨부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첨부해서 진행이 다 마무리가 되는 단계예요. 예, 예. 지금 아직 진행 중이군요. 예, 예. 대표님, 아까 앞에서 주차장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그 주차장에 대한 개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인들이 상식하는 주차장이라는 거는 돈을 내고 차를 주차시키는 그 공간을 주차장이라고 그렇게 많이 인식들 하잖아요. 근데 화물 하시는 분들에 대해 주차장은 쉽게 말해서 알선소라는 거예요. 주선사에서 모여가지고 오다를 받기 전에 휴게실이 있어요. 휴게실에서 쉬면서 일을 받고 나가고 하는 거를 속칭 말로 주차장이라 그래요. 예, 예. 그럼 그 주차장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일반 동네마다 주선사들이 있어요. 그 주선사로 가시면 돼요. 그걸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3년도 10월 22일입니다. 화물차 번호판 시세에서 개인 소형이 조금 빠졌는데요. 뭐 그거는 뭐 조금 올랐다 내리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날이 추워지는 것 같은데 좀 개인 소형이나 뭐 전부 개인 중형, 개인 대형 일거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호화제는 좋은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